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런TV입니다. 테슬라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힌트가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점점 더 좋아지는 테슬라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크로 상황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오늘 0.13%만 빠지면서 약보합권의 증시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하락하고 유가도 다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지속될 법도 했는데, 우리 시간 금요일 오후 9시 반에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죠. 이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 초 미국 증시는 고용 상황에 따라서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전전달 발표되었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61만 건으로서 예상치인 880만 건보다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9월 ADP 민간 고용 수치를 보니까 실제로 고용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졸트가 발표되었던 전전달은 증시가 크게 빠졌었는데, 자, 어제는 크게 올랐었죠. 바로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다소 약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서 전주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 오히려 예상치를 밑도는 숫자가 나옴으로써 여전히 뜨거운 고용 시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자면 ADP 민간 고용을 보니까 실제로 고용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해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뜨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간 금요일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오후 9시 반에 저녁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정식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이 약보합권을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헬스케어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비슷한 성향의 경기 방어주들, 바로 필수 소비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5%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 성장주라든지 일부 경기 방어주를 포트에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는 현재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 1.47% 상승하면서 반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갈수록 엔비디아는 좀 더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다소 약세를 보여주었고, 오늘 금융주는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00선이 현재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나스닥이 거의 13,100선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자,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고 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단기적 1차 지지라인으로는 역시 13,100선을 들 수 있겠고, 2차 지지라인으로는 12,500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3,100선을 사이에 두고 시속 게임이 이어질 수 있고, 51선이 위치해 있는 13,600과 201선이 위치해 있는 12,5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미국 증시는 매크로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 매크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구인 건수도 이렇게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8월달 수치가 잠깐 올랐었죠. 자, 그리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 실제 고용 수치를 보더라도 계속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고용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 점차 누그러뜨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죠. 해고자도 그만큼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자 역시 줄어들면서 아직까지는 타이트한 그런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간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정식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그리고 임금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농업 고용 수치가 되겠죠.
현재 예측치는 16만 3천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이었던 8월달 수치가 18만 7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낮아진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거나 이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 증시는 크게 환호하면서 크게 또 오를 수 있겠죠. 아무튼 ADP 민간 고용 수치도 이번에 나왔던 9월달 수치가 8월달 대비 대폭 낮아졌거든요. 거의 한 10만 건 가까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어지는 미국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치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 3주차가 되면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10월 4주차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간이 있습니다. 그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테슬라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10월달 미국 증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소폭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74.4%의 확률이었는데 75.3% 확률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마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트래킹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일 약 한 6%대 상승을 했던 테슬라는 오늘 0.45% 하락한 260.0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일봉이 십자봉을 연출을 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렬하게 대응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역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색 선이 약간 한 267, 8불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나온 호재에 따르면은 좀 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는데요. 전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다지 반영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사이버트럭 론칭과 관련된 소문이라든지 뉴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테슬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중요한 건 테슬라 역시 매크로 상황에 많이 주가가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수치, 미국의 물가 수치, 이런 매크로 수치가 좀 더 테슬라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EV 보조금 7,500불을 받으면 한 36,500불대에 살 수 있는 지금 모델 Y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699만원 모델 Y가 기가 상하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돼서 현재 한국에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기존 모델 Y 롱레인지가 7천만원을 훌쩍 넘은 거의 8천만원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5천만원대 모델 Y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9월달 판매량을 보면 모델 Y가 전 수입 차종에서 1등을 기록을 했어요. 대부분 다른 모델들이 독일의 프리미엄 3사 모델들이 많고,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차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인 모델 Y가 9월 판매량 1등을 기록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전월 대비 증감률이 무려 875%나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만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1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현재 2023년 누적 판매량으로는 벤츠의 E클래스가 1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판매 추세라고 하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정말 벤츠 E클래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델 Y가 2등은 좀 확보를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차종하고 비교해봐도 그 판매량이 상당한 9월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델 Y 국내에 등록 대수가 9월달 기준 4,206대였는데, 자, 이는 약 한 10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둥이 기아 카니발이에요. 4,366대인데 구둥 다음에 위치한 10위를 마크를 하고 있는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델 Y 뒤에 있는 모델을 보면 투싼과 소나타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인기 차종인 준중형 SUV와 중형 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량보다도 모델 Y가 9월달에 더 많이 판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또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의 대표격이 바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EV6, EV9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기아의 대표적인 전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4개 모델을 모두 합해도 2,813대밖에 9월달에 판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델 Y 한 대가
이 4개 모델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더욱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모델 Y가 가격만 싸지면 이렇게 파급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격만 싸지면 얼마든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거기에 더불어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충전 방식이죠. NACS 낙스 방식이 최근 9월 달에 혼다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간 낙스 방식을 도입한 회사들이 이렇게나 많았었는데 도입을 하지 않았던 회사가 BMW, 현대, 기아, 스텔란티스 뭐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현대 기아에서도 자, 이제 테슬라의 북미 충전 방식은 NACS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낙스 방식을 도입한 10번째, 11번째 회사가 현대와 기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2024년 4분기에 낙스를 채택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뒤따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테슬라 충전 담당 수석 이사인 레베카 티누치에 따르면요. 현대차가 북미 충전 표준, 그러니까 낙스 방식이죠. NACS를 가장 최근에 채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테슬라 차징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웰컴 기아 오너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뉴스 아주 큰 뉴스죠. 북미에서 테슬라, GM, 포드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기아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NACS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뭐 주가 상승은 없었어요. 자, 연초 같았으면 포드나 GM이 NACS를 채택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5, 6%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다지 그렇게 큰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증시는 매크로 상황이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기 픽업 트럭의 발표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이런 기간을 이런 차트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현재 딜리버리 마크가 없죠. 아직까지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베일드, 그러니까 공개 시점이 리비안 R1T 다음으로 빨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딜리버리가 되고 있지 않고 GMC의 허머 EV나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나 언베일 된 다음에 상당히 빠른 순간에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거의 공개되자마자 1년 반이나 1년 만에 바로 출시를 했던 허머랑 라이트닝 F15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트를 만든 것도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2019년 말에 공개를 하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딜리버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전 오더를 벌써 200만 대 이상 받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경쟁자보다 늦어진 출시입니다만은 내년에 바로 30만 대 캐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리비안이나 GMC, 포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되자마자 이 세 모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미 사전 오더 역시 200만 대 이상 받았기 때문에 수요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만 쭉쭉 뽑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트럭의 실제 스펙이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게 모델 S 플레드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플레드 역시 트라이 모터, 그러니까 3개 모터를 달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 퍼포먼스 역시 3개의 모터를 달면서 굉장히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컨펌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되겠죠. 자, 어디에서든지 240V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많은 작업자라든지 캠퍼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최고의 차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델 SX보다 뛰어난 승차감과 럭셔리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잘 팔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라이언 님이라는 분은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트위터 분이신데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has been scheduled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다라는 건 연내에 딜리버리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 지금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저항선에 또 한번 주가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자고 하면은 역사적인 저항이 닿았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처럼 어닝이 확정이 되면 주가가 이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이 3분기 실적 발표 어닝 볼 때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도 얘기를 해주고 4분기 뭐 50만 대까지 판매를 해보겠다.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좋은 숫자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닝콜 이후에도, 그러니까 10월 18일 이후에도 상승하는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대 기아 역시 NACS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분위기가 나쁜 테슬라는 아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테슬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